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이게 결국은 학교가 성장해가는 공동체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공동체라고 하는 같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교사가 성장하고 학생이 성장하고 또 학교가 성장하는 그런 기반을 우리 교사 학습 공동체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교사 학습 공동체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학습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수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가서 직접 현장을 촬영해 봤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 모인 수상한 사람들. 선생님 반인가 봐요? 네, 저희 반입니다. 오, 뭐야? 카드놀이.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이곳.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딩고. 자, 보여주세요. 서유럽 남유럽. 서유럽, 남유럽이요? 색깔이 똑같네요. 카드놀이에 심취한 이분들의 정체는 저희가 놀이교육연구회라서 학습놀이나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를 같이 연구해서 그 자리에서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 모임에서 피드백하는 그런 모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주고 싶은 교사연구회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수업을 연구하는 교사 모임인데요. 우리 이번 달 놀이 준비한 주제는 카드를 이용한 놀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약분과 통분의 개념을 놀이 수업으로 만드는 날입니다. 이게 카테고리 놀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그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이런 카테고리 영역을 구분하는 거를 하기 위한 놀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를 기반으로 상대방 수가 무엇일까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걸 응용해서 하면 애들이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보태고 나누면서 하나의 수업을 완성해가는 선생님들. 함께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집단 지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혼자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이 막힐 때도 많고 한계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만든 수업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분수 코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며칠 전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어 만든 카드게임. 분수를 추측하는 놀이 수업입니다. 자신이 가진 카드와 분수 배열표를 보고 상대방의 분수 카드를 예측하는 수학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이 카드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야지만 그 순서를 알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카드형 놀이로. 혼자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저게 같이 놀이를 하는 네, 거구나, 놀이. 지금. 이거 8분의 3. 틀렸어. 하나 뒤집어. 하나. 틀리지 않았어? 5분의 3이 너한테 제일 작은 숫자구나? 맞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한데, 네, 한 2번 정도 연습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아이들은 한층 더 폭넓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수업은 사회. 자, 그 다음. 이 또한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수업인데요. 자, 미션 카드. 선생님이 신호를 하면 5분 안에 이 미션 카드에 적힌 대로 행동을 하면 돼요. 5분 안에. 뭐야? 친구 공부 미션 카드에 적힌 의문의 지령대로 말없이 행동하는 아이들. 나 너무 열정 표현으로 했어. 도대체 어떤 수업인 걸까요? 저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법이 필요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 수업을. 범법 상황을 제시했어요. 이게 왜 이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래, 얘? 너 한 명한테 하는 건데 그게 나야? 너도 한 명이 나야? 이 똥강아지. 야! 법을 어기는 행동들을 해보도록 한 건데요. 친구 공책을 몰래 베껴 쓰는 거는 사생활 침해랑 저작권 침해가 될 거야. 그 다음, 친구 한 명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는 학교 폭력. 그렇죠. 학교 폭력이지, 이것도. 내가 싫다는데 계속 따라오잖아.
직접 행동해보고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아가는 수업입니다. 이거 아이디어 누가 줬어요? 제가 했는데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왜냐면 이제 법하고 행동하고 연결하는 그 아이디어들을 계속 논의했겠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애들이 이 법이 왜 필요한가, 왜 지켜야 되는가를 좀 알리기 위해서. 교과서로 하는 게 쉬워요? 선생님하고 놀이교육하는 게 쉬워요? 선생님이랑 놀이교육하는 게 100배는 쉬워요.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긴 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적더라도 확실하게 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다시 모인 선생님들. 현장에 적용한 수업을 수정 보완하는 시간인데요. 다시 모여서 그때 우리가 회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했어요. 규칙을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단점이 어려웠어요. 이거를 보면서 계속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동료 선생님의 수업 후기를 들으며 개선할 점을 함께 고민하는 선생님들. 수를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카드 수를 좀 짧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보완점을 좀 찾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 서로의 역량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갑니다. 항상 좀 약간 판에 박혀있는 그런 활동이나 흐름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제가 쉽게 도전해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거나 또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서로 간의 피드백 후에 이제 아이들에게 투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고 또 질 높은 어떤 놀이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협업으로 만드는 수업 혁신.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배움과 성장은 계속됩니다. 예, 이 수업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머리 쏙쏙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유철민 선생님 수업을 보셨는데 절대 비판하지 마시고 배운 공동체, 배운 공동체니까 좋은 의도에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네. 이 교사라고 하는 조직 집단은 가장 파편화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 하나도 간섭해서는 안 되고 또 누구 하나도 간섭하려고 해도 안 되고 혼자만의 어떤 영역 속에서 파편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깨졌어요. 지금 저런 문화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너무 든든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사실 예전에는 이제 교육청단이 교육부단이 이제 국가 중심 교육 과정일 때는 정해진 내용을 이제 내려받아서 소비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계신 이 공동체에서는 직접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 맞게 그리고 각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그 학교의 상황에 맞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이 수업을 이제 맨 처음에 구성할 때는 다른 선생님들과 이런 논의 과정이 없었으면 그냥 법이 지켜지지 않는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그냥 제시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애들이 그걸 보게 되면 이거는 나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단편적인 지식만 얻어갈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랑 논의를 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학교라는 교실도 하나의 작은 사회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미션 카드 놀이로 이렇게 적용해봤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했던 것 근데 같습니다. 저렇게 놀이를 하다 보면 그러면 아예 성과물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다음 수업이 어떤 거였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왜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직접 체험했으니까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반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반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논의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규칙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이렇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거죠. 진짜 여기 딱 벽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미래 혁신의 시대고요. 저는 마치 구석기 시대 교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최채성 선생님이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전혀 어떻게 이런 공감을. 진짜 우리 미래교육 플러스 보시면서 혹시 아직도 저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정말 많이 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뼈저리게 저 지금 뼛속 깊이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좋네요.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예. 네. 자, 어쨌든 이 그 교사학습 공동체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좀 참고하면 좀 더 나은 그런 학습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이거 좀 부족한데 이거 좀 이렇게 아쉬운데 이런 게 또 뭐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요. 이건 나랑 같네. 이건 시대가 바뀌었어. 그래요. 제가 느꼈던 게 이건데. 어떤 정해진 업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발생, 하루 단위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 뒤처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연구를 할 시간이 사실상 없어요. 없죠. 예, 맞아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교사가 그 시간을 스스로 확보해서 모여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선생님들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신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막 꺼려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처럼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 너네 그래서 한 게 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만큼 발전했어도 발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가 하나에 적용되기 위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건데 자 요만큼 했으니까 이런 성과를 보여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애들한테 역사 관련 거 할 때는 동영상 보여주고 인강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애들 데리고 수업 시간에 나는 뭐 할 건가? 어디 가서 찾은 정보가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옳은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배운 거 이거 왜 배우지? 어디다 써먹지? 역량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예요. 그래서 맨날 그 옛날에 칸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내용 없는 역량은 공허하고 역량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다. 왜 배우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서바이벌 하려다고 보니까 답이 없잖아요.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 그렇죠. 교장 선생님도 모르세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부도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모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이시는 것 같아요. 학습 공동체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본 경우에 따르면 전국이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경우고 그리고 누군가가 리더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요. 지금 이분들 이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오히려 제가 더 보편적일 수 있어요, 사실은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과대 일반화 될까 봐. 맞습니다. 네. 우리 조윤정 박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좀 진행하신 게 있으시죠? 네네네. 이제 교사학습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잘 되는 학교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를 봤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봤더니 잘 되는 학교들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갖춰지고 있었는데. 이 연구 성과들인가요, 이게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를 빼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나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모이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경감도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업무 분장을 할 때 하면 충분히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교사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거를 어떤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허락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모여서 수업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만 교사들이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유철민 선생님 그 VCR에 보면 그러니까 수업을 해보고 나서 같이 모여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막상 실천해보니까 다르더라. 이런
피드백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그래서 신선했어요. 네, 그런 피드백과 그다음에 연구하셨던 것들의 그 결과물들이 축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적이 되면 나중에 그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 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연구 활동했던 것하고 실천이 서로 이제 선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활동만 열심히 하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그런 선순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 교사학습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또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한 교사분들이 계실 텐데 뭐 힘내라고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화 선생님부터. 우치다 타츠루라는 어른 없는 사회라는 책이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줬어요. 거기서 이제 그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진이 왔을 때 이제 유리창이 다 깨지고 바닥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그 유리 조각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누군가 와서 치워주겠지. 뭐 한꺼번에 치우면 잘 치우겠지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누군가가 유리 조각 하나 줍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서 왜 그걸 유리 조각 줍냐? 딴 사람이 치워줄 텐데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을 때도 계속 줍는 거죠. 옆에서도 줍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제가 이만큼 주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많이 주우셨나요? 제가 이만큼 왔습니다. 거기 잘 오고 계신가요? 어떤 이런 이야기 소통을 이제 하게 됐다라는 건데 유리조각, 내 발밑에 있는 유리조각 하나 줍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선생님들께서도 하나하나 주워 가시면 저도 계속 주워가면서 저는 이만큼 왔습니다. 선생님 얼마만큼 오셨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 교실은 교사의 얼굴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교사학습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뭐 갈증을 느끼는 부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귀결점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행복해지시고 그러면 교실도 더 행복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배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사학습 공동체가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는 그 교육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한 그런 그 교사 전문성 개발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참여해서 나의 어려운 부분들 같이 얘기도 하고 지지도 받고 그러면서 또 수업에 대한 얘기도 나누면서 또 같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 삶의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사학습 공동체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또 그 동료도 진정한 동료도 같이 만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좀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다가 이제 대학으로 옮겨온 경우인데요. 다시 가서 고등학교 선생 하라 그러면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계시면서 나만 힘들고 나만 무너지고 있고 나만 수업이 부실한가 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뭉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실수록 교사 역할 예상치 못했던 거 공부 때는 인성교육 하라 그러고 1호에는 역량하라 그러고 다음에는 학습 컨설팅 하라 그러고 진로지도 하라 그러고 다 못하는 거 새로운 역할들 새로운 숙제 새로운 빈 공간 그 시키는 분들도 답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면 저도 직장도 여러 번 옮겨봤는데요. 돈도 아니고 성과 다 필요 없고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는 모든 교사에 대한 역할과 교실에서 답은 동료 교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모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위에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어디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교육과정 고통스러우면 늘 그러시죠. 또 지나갈 거다. 그러지 마시고 왜 지금 이 교육과정일까? 왜 지금 이걸까? 스스로 답과 그리고 물음, 질문부터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면 위험하시고요. 뭉치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공동체 같이 사는 대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래교육 플러스 이
프로그램을 쭉 하면서 미래 교육의 중요한 그 키워드를 몇 개를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연대와 협력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와 협력이 우리 학생들한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학생들과 함께 있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 역시 그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 바로 이런 교수학습 공동체 이런 조직을 활성화시키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교사학습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페리는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 비로소 위대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가 가능할 때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과 콘텐츠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교사들이 교사 학습 공동체에 최근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수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리플렉션. 선생님들과 같이 준비한 수업을 할 때랑 제가 혼자 이렇게 어떻게라도 해가지고 하는 거랑 반응이 정말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미리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학습 공동체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내가 지치지 않고 필요성을 느끼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